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누구나 집 들어갈까? 실리를 추구하면 부자, 부자인 척하면 거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구나 집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누구나 집, 저런 집에 내가 들어가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실리를 추구하면 나중에 부자가 되고 부자인 척하면 지금은 기분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가난해질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대한민국 부자는 소수다. 자, 제가 봤을 때 부자는 집으로 돈을 벌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남동에서 정원사, 요리사 두고 종부세 엄청 내가면서 주거에 돈을 펑펑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부자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자유를 얻었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분양, 시세 차익, 종부세, 양도세 이런 이야기들을 일상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단 일반인 또는 약간 더 잘 사는 사람, 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잠시 보면 종부세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도 그 종부세 몇 푼에 바들바들 떨면서 아주 멋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반인보다는 부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들은 결국에는 미래의 부자가 되기 위해 남들 의식하지 않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세는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임대도 오케이, 사글세도 오케이. 자, 미래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임대, 사글세 다 오케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나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결국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누구나 집, 그거 누가 그런데 가려 하나 선입견을 가지고 아예 그냥 검토조차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일단 한번 내용을 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누구나 집 시범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입니다. 자, 주저리 내용 많지만 핵심을 보면 지금 6개 사업지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시공사가 선정이 된 거죠. 쭉 보시면 메인은 없습니다. 현대, 대림, 대우, GS 이런 회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런 사업은 사업성이 조금은 일반 아파트보다도 약간 떨어질 수가 있고 사업성이, 그리고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A급 회사들은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점은 지금 보시면 금성백조주택이라는 데가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자, 금성백조주택의 작업반이 여기서 금성백조주택 집을 짓다가 또 현대나 GS 같은 데서 부르면 그쪽으로 가서 또 짓습니다. 흔히들 착각하시는데 브랜드 물론 약간은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작업반이기 때문에 결과물은 비슷합니다. 아파트 어려울 거 하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 기술이 발전을 하면 어떤 집안을 개량하고 보강을 하고 이런 기술들이 발전이 되는 것이지 철근 콘크리트는 옛날 기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냥 똑똑한 작업반만 잘 만나면 집이 괜찮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우선 협상 대상자가 A급 회사가 아니라는 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핵심을 보겠습니다. 분양 전환 가격이겠지요. 지금 분양 전환 가격은 지금부터 분양 시점까지 약 13년 후의 가격을 추정해서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한 1.5%를 반영한 그런 가격으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분양 전환 가격을.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 10년이 끝나면 그 가격, 지금 확정된 그 가격으로 분양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그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더라도 그 초과 이익은 분양을 받는 임차인에게 전부 귀속된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분양 전환, 이게 핵심이겠지요. 자, 1번 10년간 주변보다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임차를 받다가 2번 10년 후에 분양할 때 분양가를 현 시점에서 확정한 그 분양가로 분양을 받는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년간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인 임차를 할 수가 있다. 자, 10년 후에 한번 살아보고 이 주택이 괜찮으면 내가 분양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지금 정한 가격에. 자, 이걸 보면 누구나 집 요거 안 들어가면 바보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10년 후에 이 지역이 발전되면 초대박 터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지역이 쇠락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그냥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분양 안 받고 이사 가면 되는 것입니다. 분양받을 이런 권리를 주는데 누구나 집 안 들어가면 바보 아니겠습니까? 자, 본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천 검단 AA26, 인천 검단 AA31인데 자, 확정 분양가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두 번째가 임대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AA26, AA31, 그 다음 화성능동 A1, 의왕초평 A2, 인천검단 AA27, 그리고 AA30, 총 6개 단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제가 타입은 제일 큰 평형만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검단 AA26부터 인천검단 AA30까지 타입, 평형을 정리를 했고 그리고 임대료, 주변 시세 대비 임대료 수준을 정리를 했고 그리고 확정 분양가 100만원 단위죠. 정리를 쫙 했습니다. 자, 요까지는 그냥 제가 정리를 한 것이고 자, 땅 평수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보통 59 타입이면 한 10.5평 정도의 땅 지분을 들고 있고 84형 같으면 보통 한 15평 정도 땅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속된 말로 겐또를 쳤습니다. 그냥 추정치를 대입을 하고 평당 가격도 추정치겠죠. 계산을 해보면 땅 한 평당, 공유지분 땅 한 평당 가격이 최저가가 4천만원, 최고가가 5,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의왕 초평이 5,700만원이었고 AA30이 4천만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실 아무리 지금 13년 후에 분양가라고 하더라도 땅값이 좀 높은 편인 거죠. 이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께는 죄송한 이야기겠지만 이 지역 땅값을 한번 보면 이 4천만원이 넘어가면 조금 비싼 지역들이지요. 물론 나중에 그 지역이 아주 발전을 해서 완전 성공을 하면 이 평당 가격
집도 뭐 괜찮은 가격이 될 수도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땅의 그 평당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다. 이런 평가를 일단 해봅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그래프 두 개만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확정 분양가가 13년 이후의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지역들이 제가 봤을 때는 땅값이 아주 높은 그런 서울의 완전 도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에 전철역 뭐 3개, 4개 지나가는 정말 좋은 도심지도 건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집합 건물인데 지금 이런 변두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틀림없이 건물 가격이 굉장히 높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땅값, 빨간색이 건물 가격, 초록색이 두 개를 합한 가격인데 파란색 땅값은 올라가겠으나 빨간색 건물 가격은 감가상각으로 점점 가치가 없어지고 결국 나중에는 철거비만 들어가는 마이너스 가격이 형성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합계 금액인 초록색이 마냥 올라가지만은 않고 건물이 감가상각되는 그 비율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점을 일단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인데 지금 보면 지금 노란색 점이 지금 이번 정권 들어와서 몇십 년 먹을 거 몇 년 만에 한 4, 5년 만에 다 땡겨 드셨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그 오랜 변비장세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고 그냥 횡보하는 거죠. 그래서 1%도 안 오를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그리고 운이 나쁘면 급락 후에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1번이든 2번이든 간에 지금 13년 후에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높다고 결코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3년 후에 분양가가 지금 확정됐다. 결코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3번.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아파트의 미래. 결국에는 공유지분 땅만 남는다. 용적률 다 채워서 지은 아파트는 나중에 재건축 이슈가 없기 때문에 공유지분 땅만 남는다.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다. 자, 2번. 그런데 땅이 비싸다. 4천만원 이상 평당.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물건 같지는 않다. 따라서 저라면 영구 임대나 토지 임대 환매 조건부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것이 차라리 나은 선택 같습니다. 자, 4번. 3번이 만약에 없다면 그럴 경우에는 누구나 집 들어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분양 전환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싫으면 분양 안 받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집 안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것이겠지요. 자, 단 임대비가 주변 시세보다도 쌀 경우에는 들어가는 것이고 임대비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인구 절벽이 멈추고 그리고 1인당 GDP가 10만 불이 뭐 거의 10만 불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살아지면 자, 그때 되면 그렇게 되면 분양받아도 되는 어떤 찬스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집 결코 나쁜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누구나 집 일단은 분양받을 권리만 있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땅값이 분양가가
결코 싼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